자, 요즘 새누리당에서는 친박계에 찍히면 오히려 뜬다. 이런 유행어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하고 한 20여일 정도 남았는데 이유종 기자. 네. 김용태 의원 3선이고 지난번에 혁신위원장이 될 뻔했는데 친박계 때문에 못 된. 이분이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죠? 예, 아직까지 당대표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은 아니고요. 당대표를 조만간 선언할 것으로 보이니 이제 검토 최종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자금 문제나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서 모여서 후보 단일화 이런 것까지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선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할 것 같은데요. 이처럼 비박계 주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친박계들도 당대표를 뽑아서 그쪽에서 이번 다음번에 대선을 이끌고 갈 당대표를 뽑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가 중요해지고 또 비박 주자들도 모였습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 이 김용태 의원이 친박에 찍혀 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이런 쪽에서도 별로 좋은 인상을 받고 있지 않은데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당대표까지 이렇게 후보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동력을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찍히는 게 더 낫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농담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에 이어서 김용태 의원까지 단번에 거물급이 된 거 아니냐 찍히는 바람에 뭐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정은 차장 친박계에서 아직 출마한다 선언 안 했지만 최경환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간다 이거는 상수잖아요. 네. 요즘에 식사 정치를 제기했다죠? 네, 주목되는 움직임입니다. 최경환 의원이 최근에 전현직 의원들과 식사를 계속 돌아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대 총선 과정에서 소원해졌던 관계를 좀 회복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최경환 의원 사실 진박 감별사 자처하면서 총선 때 여권 내부 분란에 일조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었습니까? 네. 심지어 이번에는 공천 학살의 대상이었던 유승민계 인사들과도 저녁 자리를 같이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는 이제 공천 파동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제 유 의원이나 그 주변 인사들과의 관계 회복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했다고 알려져는 있는데 네. 실제로 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건 말씀하신 대로 8.9 전당대회에 나갈 것임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걸 앞두고 이제 다급함이 작용한 게 아닌가 관계 회복을 빨리 해야겠다 이런 조급함이 조금 작용해서 이 움직임을 더 빠르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당권을 갖느냐 못 갖느냐가 결국 내년 대선 구도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친박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이 또 하든 원치 않든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최경환 의원 경북 경남 지역의 맹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호남에서 당선된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 네. 이제 당권에 도전을 했죠. 오늘 의미 있는 발언했는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람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친박 대표로 나서는 것도 아니고 변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참신함과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필요해서 제가 나서는 것이고. 이제 사실은 네, 지금 오늘이 아니고 지난주에 한 발언이군요, 그렇죠? 최영일 평론가님, 네. 어떻습니까? 친박계에서 지금까지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분들이 많이 있죠. 많습니다. 예,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비박계는 오히려 정병국 의원 1명 정도로 후보가 좁혀 있고요. 그런데 김용태 의원이 지금 손을 한번 네, 손을 든 선발해 거고요. 보고 친박계는 지금 난립해 있어요. 네.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이정현 의원, 강한 의지, 물밑 조정 없다, 단일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거기 이주영 의원도 있습니다. 전 해수부 장관이죠. 네. 이렇게 이제 친박계에서 난립해 있는데 단일화 조정이 안 될 것으로 보여지면 경선으로 다 나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 최경환 의원을 상수라고 아까 표현하시긴 했지만 과연 당권을 누가 잡게 될지는 친박 비박을 떠나서 네. 사실은 지금 이 확률 변수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친박 내에서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비박 쪽에 똘똘 뭉쳐서 사실 비박 쪽 후보를 지원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유승민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대선으로 일단 방향을 튼 것 같고 네. 유승민 의원이 예를 들어서 정병국 의원을 민다거나 아니면 김용태 의원과 내부적으로 얘기가 된다면 그러면 친박계에선 최악의 경우는 당권을 놓치고 내년 대선을 대비해야 되는데 네. 당권을 놓친 상황에서 내년 대선에 본인들 쪽에 유리한 후보가 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박 내에서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좀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현 시점엔 다 난립해 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최소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최용일 평론가님, 네. 우리가 여기 프로그램 시작하기 직전에 새누리당에서 발표를 했는데
새 비대위원, 새누리당 비대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 권성동 의원이 물러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박명재 의원. 재선이고요. 우릉도 네네. 포항 출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박명재 의원이 이제 신임 8월 9일까지 전당대회 룰을 아마 이 박 사무총장이 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김무성 전 대표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가깝잖아요. 이 임명, 김혁 위원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임명을 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을 보면요. 네. 권성동 사무총장이 물러난 이유가 지난번에 일괄 복당 문제 때문이다라고 네.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유승민 복당이죠. 네, 누구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유승민 의원의 복당이 포함된 일괄 복당, 네. 무소속 의원 모두가 다 들어갔는데요. 근데 지금 문제는 권성동 사무총장을 치고 네. 권 사무총장이 묘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김태흠 사무부총장도 같이 그만두기로 물밑 합의가 됐다라고 네. 이면 약속을 오픈을 했어요. 근데 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박명재 사무총장의 내정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파격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누구나 이 예측하고 있던 친박 성향의 사무총장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개까지로 분류되진 않지만 김무성 전 대표와 상당히 가까운 의원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기류인가 하는 점에서 좀 여러 가지 예측을 낳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러한 포석으로 보여집니다.